마가군벌 서북의 이슬람 세력, 황토 고원의 지배자들, 혼돈의 군벌 시대 중국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권력을 잡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찬서성의 실용주의자 옌시산, 그리고 서북의 도덕 군벌 펑이샹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중국 서북부의 광활한 황토 고원을 수십 년간 지배했던 또 다른 독특한 군벌 집단, 바로 마가군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소수 민족인 회족을 기반으로 강력한 이슬람 군사 세력을 형성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척박한 서북 지역에서 그토록 오랜 기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군벌은 그 이름처럼 마시성을 가진 회족 가문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군벌 집단입니다. 그 뿌리는 19세기 후반 청나라 말기 서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슬람 민중봉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청왕조는 부패하고 무능하여 각지에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고 서북의 회족들 역시 자신들의 종교적, 경제적 불만에 항거했습니다. 비록 이 봉기들은 청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회족들은 강한 결속력과 뛰어난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조정은 역설적으로 회족 출신 장군들을 등용하여 그들의 군사력을 활용했습니다. 이들 중 마저모, 마천식 등 몇몇 마씨 가문 출신 무장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서북 지역의 주요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가 멸망한 신해혁명 이후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재빨리 독자적인 군사 집단으로 변모하며 군벌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감숙성, 청해성, 영하성 지역에 걸쳐 마보팡, 마옹쿠이, 마옹빈 등 여러 명의 마씨 성을 가진 군벌들이 각자의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을 통칭하여 서북산마 혹은 마가군벌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군벌은 단순히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혈연과 지역 기반으로 느슨하게 연합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교, 특히 수피즘의 영향을 받은 종교적 유대감과 부족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강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서북 지역의 험준한 지형과 황토 고원은 그들에게 천연의 요새이자 외부 세력의 접근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마가군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유명했던 인물은 단연 마부팡이었습니다. 그는 1930년대부터 청해성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마부팡은 극도로 잔인하고 독재적인 통치자였지만 동시에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해성을 자신의 독립왕국처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아편 생산 및 유통, 그리고 말거래는 그의 주요 재원이었습니다. 마부팡은 청해성 내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마가 철기병이라 불릴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전투력이 강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서북 지역의 험준한 지형에서 탁월한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규율을 군대에 엄격하게 적용하여 병사들의 정신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인물은 마옹쿠이였습니다. 그는 영하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인근 감숙성 일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옹쿠이는 마부팡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자신의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강력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국민당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들 마가군벌은 서로 협력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서로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며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력이 서북 지역으로 침투하려 할 때는 언제든 힘을 합쳐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동부 해안이나 중원 지역과는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황토 고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마가군벌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지만 완전히 고립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중앙 정권인 베이징 정부, 그리고 훗날 국민당 중앙정부와 복잡한 줄타기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장제스의 국민당의 명목상 복종하며 고위직을 얻고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지방 통치권을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군벌은 국민당의 군벌 해체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유지하며 중앙의 영향력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 서북 지역을 통과하면서 마가군벌은 공산당과 직접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마가군벌은 공산당을 무신론자로 규정하며 종교적 이유로도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공산당의 대장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당과 협력하여 공산당군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산당은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가군벌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하고 군사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군벌 내부에서도 국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저히 중앙에 복종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견해차는 마가군벌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마가군벌은 일본군에 맞서 항일 전선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서북 지역은 일본군의 주요 침략 경로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마가군벌은 국민당 정부의 요구에 따라 병력을 파견하여 항일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마부팡의 기병부대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용맹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의 서북 진출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항일 전쟁 기간 동안 마가군벌은 국민당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중국은 다시 국공내전이라는 거대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마가군벌은 당연히 장제스의 국민당 편에 서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맞섰습니다. 그들은 공산당을 볼셰비키 이단이자 무신론자로 간주하며 종교적, 이념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군벌은 1940년대 후반 국공내전의 막바지까지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기마병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근대적인 무기와 전략으로 무장한 인민해방군의 거대한 공세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1949년 인민해방군이 대규모 서북 진공 작전을 펼치자 마가군벌의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란저우 전투 등에서 마가군벌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 대륙의 모든 군벌 세력은 종언을 고했습니다. 마가군벌 역시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부팡은 인민해방군의 공세에 밀려 티베트를 거쳐 중동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한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75년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망명지에서 사망하며 마부팡 가문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옹쿠이는 국민당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대만에서 명예직을 맡았지만 중국 본토에서의 그의 통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는 1970년에 미국에서 사망했습니다. 마가군벌의 잔존 병력과 가문 구성원들은 일부는 항복하여 인민해방군에 편입되거나 혹은 외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서북 지역에 남아 새로운 공산주의 정부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로써 40년 가까이 서북의 황토 고원을 지배했던 마가군벌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